근데 그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예, 김기현 의원님. 예. 네, 정구인 김기현입니다. 우선 표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재판관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까 피청구인에게 물으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뒤에 조금 더 부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 제적 과반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서 이 사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 표결의 가치 자체를 저희들은 훼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 자체의 표결이라는 것은 표결의 행위만이 그 표결권이 아니라 표결 결과로 나타난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표결의 결과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결권의 행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표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는 항의의 표시로 그이들이 퇴장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 사이 협의가 있었냐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런 방법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갑작스럽게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151명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보니까 이제 192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구인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그 200명 그러니까 가중의결 정족수를 만약에 따랐으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51명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대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부결표를 행사하더라도 그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표결권의 가치에 대해서 혹시 그 헌법이나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결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그 표결권과 동시에 표결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 표결권의 개념에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국회의 최종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표결권의 개념에는 이론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결론을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결권은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중 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는 그 의원들의 표결권이 그 가치로서 존중받는 것인데 그냥 일반 적용을 하니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정적하니까 그 표결의 가치가 침해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표결권을